하고 몇 문제만 풀고 뒷불 몇 문제 해결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너무 많아요. 오늘 하루에 나가면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으니까. 자, 아까 몇 번 풀으라고 했었죠? 59번이었나요? 759번. 자, 30명의 학생이 수학 시험을 봤어요. 남학생이 75점, 여학생이 90점, 그리고 전체 평균이 82점. 자, 여학생 수를 구해라. 여학생을 X명, 남학생을 Y명 이라고 하면 C부터 쓰자. 남자 여자 합쳐서 30명이니까 X 더하기 Y가 30이에요. 자, 평균이니까요. 남학생부터 할게요. 남학생 평균이 75점이다. 그러면 남학생 수로 남학생 전체 총점들을 싹 다 더한 거예요. 그거를 남학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게 몇 나와야 돼요? 75점 나와야 되고요. 또 여학생 총원으로 여학생 점수의 총합을 싹 다 더한 겁니다. 이게 몇 나와요? 여학생 평균 90점이네. 90점 이렇게. 선생님, 응? 그 죄송한데 지우개 써주세요. 응? 지우개. 자, 그러면 얘들아, 남학생의 총점들 싹 더한 거랑 여학생의 총점을 싹 더한 게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의 점수 다 더한 거겠지. 이것을 뭘로 나눴을 때 학생 수 전체 30. 30. 자, 30으로 나눈 게 얼마예요? 2,400. 이게 아, 네, 80. 이게 80이더라. 평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학생 총점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서 75 Y. 여학생 총점은요 90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요거 더한 값이죠. 양변에 30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460. 옳지. 2460이요. 이렇게. 숫자가 좀 크긴 한데 5로 먼저 5로 약분을 해볼게요. 먼저 15 Y 플러스 18 X가 5, 4, 20, 4, 9, 40, 492 이렇게 생기네요. 그럼 또 3으로도 약분될 것 같은데 5, Y 플러스 6 X가 이렇게 돼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지? 5y, 6y.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갖고 옵시다. x에다가 몇 넣을까요? 우리 y 찾아야 되는 거야? y. 그럼 x를 갖게 만들게요. 6x니까 양변에 6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6y, 6x가 180 빼면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6이랑 똑같겠네요. 그래서 y는 몇 나와요?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학생의 수는 16명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y는 16. 그럼 x는요? 14. x를 찾아야 돼요. y를 찾아야 돼요. 62도 볼까요? 자, 성재가 과일을 사고 받은 영수증인데요. 일부분이 얼룩이 져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성재가 구입한 자몽의 개수를 구해라고. 자몽의 구입. 자, 자몽을 모르니까 자몽의 개수를 x라고 할게요. 여기다 표에다 넣어버리자. x개. 그러면 금액은 얼마겠어? 1500x1이 되겠죠. 자몽 15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자, 오렌지도 모르니까 y라고 쓸게요. 오렌지도 y개 샀어요. 그러면 금액은요? 1200y가 됩니다. 얘들아, 이렇게 보면 좋겠죠. x랑 y랑 3이랑 더했더니 11이 된 거야. 총 개니까, 합계니까요. 그러면 x랑 y랑 더한 값이 몇이 돼야겠어? 8. 다음에 또 이렇게 더한 값이 17,100원이니까 1500x 1200 y가 6,000원 빼면 얼마입니까? 11,100원. 그럼 밑에 식이 좀 크니까요. 공 2개, 공 2개, 공 2개 빼버리고요. 3의 배수의 특징이 뭐라 했지 얘들아?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15도 3의 배수고 12도 3의 배수인 거 확인했는데 111도 각 자리 111 더하면 몇 나와? 3. 그럼 이거 3의 배수인 겁니다. 그러면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니까 3으로 약분이 가능해요. 그럼 몇? 5x 4y는 37? 네, 37이요. 자, 이렇게 돼요.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x 찾아요. 그럼 y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4 곱할게요. 그러니까 x가 몇 나와요? 5.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자몽의 개수는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시간 한번 줄게요. 766도 한번 해볼까요? 더 확인. 틀린 거 더 확인. 빨간 펜으로 다 쳐. 틀린 거. 여기서 설정해야 될 게 뭘까요? 얘들아? 일본에 전화를 걸면 1분에 얼마고 중국에 전화를 걸 때 1분에 얼마인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식을 쓰면 좀 식이 써질 것 같아요. 일본이 1분에 X원씩 들고 중국이 1분에 Y원씩 들었다. 그렇게 놓고 생각하면 식 쓰기가 좀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어? 그거가 사와. 대답을 해. 어? 뭐? 나왔어요? 네. 해볼까요? 자, 일본에 1분당 전화하는 요금을 X1이라고 하고요. 중국에 1분당 전화하는 요금을 Y1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일본에 5분 걸었으니까 5X, 플러스 중국에 3분 걸었으니까 3Y 이렇게 가면 6,500원이고요. 또 일본에 X 1분이니까 X, 중국에 2분이니까 2Y 이렇게 걸었을 때 2,700원. 2,700원입니다. 그럼 몇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OX로. 여기다 5 곱할까요? 네. 더 좋은 방법 뭐 있을까요? 5 해서 해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은 x가 2700 2y니까요. 이 식이 이렇게 바꿔서 x 대신에 2700 2y를 집어넣어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막 식 두 번 안 써도 되니까. 그럼 넣어볼게요. 5에다가 똑같긴 하네요. 2700 2y 플러스 3y 요 식을 여기다 넣는 겁니다. 얘가 6,500원이다. 이게 얼마예요? 13,500원? 네. 넘어가면요. 7,000원? 마이너스 7,000원. 마이너스 7,000원? 마이너스 1,000원. 1분에 1,000원씩 나오대요. 그럼 y에 여기다가 1,000원 넣으면요. 700원. y, x는요? 700원. x는 그래서 일본에 우리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본에 3분, 중국에 3분 국제전화를 걸면 얼마 나와? 그러면 3x니까 2,100, 3y니까 3,000. 그래서 더할까 5,100원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67번 한번 해볼래요? 확인해야지. 고추라니까. 이거 왜 이래? 풀어야지. 여기까지 오답 중에 끝난 건데. 내가 어떻게 풀어볼까? 친구들 밑에 것도 푸세요. 이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F 기준으로 하니까 절대값이 0 되는 거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절대값 어떻게 푼다 했어? 응. 누가? 응. 그럼 이거 짱 맞추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채점을 안 시키는 거야. 왜 그거? 이거 식이 어디 있을까? 이 식은 어떻게 나오겠어? 아, 문제 읽지 말고. 안 되나? 당연히 못해. 풀어봐. 응. 풀어먹어 더 쉽게 먹어. 풀어봐 쉽게. 바로 안 나와. 나도 그렇게 안 나와. 응. 90 그렇게 나와. 알겠어. 풀어먹고 이거 푸시고 터져. 응? 응? 난 이거 그냥 하고 네가 대충 적어가지고 그냥 푼 거잖아. 맞아? 아니야? 수업 시간에 대충 적어놨던 거 이거 푼거 아니에요? 또 안 해오면 또 이렇게 나오니까 해야 또 알아. 자, 67번 풀었습니까? 자, 볼까요? 학생 수가 35명인 어느 반에 남학생 수의 3분의 1과 여학생 수의 합이 23이다. 남학생 수는 몇 명이냐? 그럼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수를 y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x랑 y랑 더한 게 몇 나와야 돼요? 한 35. 35고 남학생수의 3분의 1과 몇이야 그러면? 3분의 2 x와 여학생수 y를 합쳤더니 몇 나온대? 23명. 23 나온대. 그러면 여기서 바로 빼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y가 없을 수 있으니까 뺄게요. 그럼 x에서 3분의 1x 빼면 몇 x죠? 3분의 6. 옳지. 35에서 23 빼면요? 12. 그럼 x는 양변에 몇 곱하면 돼요? 2분의 3 곱하면 되겠죠? 6, 3, 18. 18. 그래서 남학생 수는 몇 명이다? 18. 18명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68번도 해볼까요? 68, 69. 좀 같이 해결합시다. 시간도 좀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자, 승인이 소설책과 만화책을 합쳐서 200권이나 갖고 있대요. 그러면 자, 소설책을 X권 가지고 있고요. 만화책을 Y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합쳐서 200권이니까 그냥 먼저 X 더하기 Y가 200이에요. 자, 기부를 했어요. 소설책에 20% 기부했대. 그럼 남는 걸 생각할까? 그냥 준 걸 생각할까요? 준 거 그러면 x 곱하기 100분의 20 이게 진짜 그냥 20% 기부한 더하기 y 곱하기 몇 100분의 10 이게 만화책 기부한 건수고요. 소설책 기부한 건수고요. y 만화책 기부한 건수입니다. 이 건수가 몇이더라? 32. 32권이더라. 그러면 딱똥 떼버리고요. 위아래 양면 10 곱해버리면 몇 나와요? 2x 10y가 320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럼 이 약분하면 x 더하기 5y가 16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네 둘이 연립해서 x, y 값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69번도 해볼까요? 계산은 집에서 이쁘게 잘 해서 오세요. 이거 좀 빡세네.
왜? X가 Y 잘 쓰네. 자, 54명인 공사회원에서 남자, 그럼 X, 남자를 X, 여자를 Y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54명이고요. 남자 회원의 5분의 4, 그럼 5분의 4 X와 여자 회원의 2분의 1을 보냈대. 어디로? A 지역으로 보냈는데 이 A 지역 인원이 전체 인원 54명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54 3분의 2 그럼 이거 몇 나옵니까? 36. 그럼 이제 여기다가 양변에 몇 곱해야 되겠어요? 10. 8x 플러스 5y가 360이요. 이런 식이 써지니까 또 x랑 요식과 요식 서로 연립해서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렇지. 자, 770. (25문제가) 출제된 영어 시험에서 한 문제를 맞히면 4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 수연이가 25문제를 모두 풀어서 64점을 받았을 때 수연이가 맞힌 문제는 이거 선생님 대학교 때도 우리 교수님 한 분이 OX로만 시험을 내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OX 50문제를 냅니다. 대신에 맞으면 1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틀렸을 때도 마이너스 1, 틀리면 마이너스 1점. 대신에 답을 안 쓰면 빵점입니다. 답을 안 쓰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 모르는 건 찍지 말고 안 찍고 그냥 놔두고 아는 것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친구는요 답을 하나도 그냥 안 적었어요. 그럼 몇 점이야? 빵점인데 B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학생들이 어떤 거예요? 모르면 답을 안 써야 되는데 뭐 한 거야? 찍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당한 친구들, 점수가 마이너스인 친구들도 수두룩한 거였겠죠. 아니면 잘못 알고 있어서 5가 정답인데 잘못 생각해서 X라고 생각해서 X 찍은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건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데요. 대학교 가서 맞으면 1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안 찍, 그냥 답 안 쓰면 빵점이라고 하면 진짜로 확실한 것만 푸시면 됩니다. 그래도 중간에는 B는 나와요. 대부분 B는 나와요. 자, 25문제가 출제된 영어 시험에서 맞히면 4점, 틀리면 2점을 뺏겨. 수연이가 25문제를 모두 풀어버렸대. 얘도 좀 멍청한 게. 자, 수연이가 맞힌 문제는, 자, 수연이가 그러면, 자, 맞춘 문제를 X개, 그러면 틀린 문제가 몇 개겠어? 그냥 여기서 바로 써도 돼. 연립방정식으로 안 쓰고. 몇? Y라고 할까? 그러면 맞춘 문제랑 틀린 문제를 합쳐서 몇 문제여야 돼? 25문제씩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제 득점 얘기합시다. 맞은 문제가 X개면 몇 점씩 준대? 4점. 그러면 4X가 플러스 되는 거고요. 틀린 게 Y면 깍지. 그러니까 뭐 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2Y 이렇게 줘야 되겠네요. Y점, Y개씩, 마이너스 2개씩 까니까. 그거 합쳤더니 몇 점 맞았대요? 64점.
714점. 그럼 또 이 친구랑 서로 연립해서 x값, y값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 찾는 건 x값이야. 빗불은 없으니까 넘기고요. 자, 이런 거 713. 자, 아름이와 수빈이가 가위바위보로 하여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기로 했어요. 얼마 후 아름이는 처음 위치보다 25계단을, 수빈이는 처음 위치보다 5계단을 올라와 있었다.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세요. 단 비기는 경우는 없대요. 이런 거 이제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때 하지 않을까요? 여자친구랑 계단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뭐 오빠가 이기면 3칸 올라가, 나는 1칸만 올라갈게, 뭐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대학교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막 계단에 서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거의 주로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는 입장이었고요.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걸 보는 입장이었고 좀 속이 문드러지긴 합니다. 선생님도 대학교 때 선생님은 남중 우리 때는 니네는 지금 다 남녀공학이잖아요. 여고나 남고가 많이 없잖아요. 여중 남중도 거의 아예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때는 남녀공학이 더 귀했어요. 전라 도에 막 한 2개 정도밖에 없고 막 이랬어요. 남중 나왔죠. 남중 3년 동안. 고등학교도 남고를 갔어요. 남고를 갔죠. 이제 처음으로 대학교가 돼서 이제 여학생들과 막 수업도 좀 듣고 그래서 막 잘 꾸미고 하면 여자친구가 금방 생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갔는데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1년 학교 다니다가 어딜 가야 돼요, 남자애들은? 군대를 가요. 군대에도 또 누가 있냐? 남자들밖에 없을 거 아니냐? 선생님은 군대가 2년이었거든요. 선생님은 2년 동안 하고 나오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여자친구가 막 금방 생길 것 같아요. 막. 왜냐면 군대에서 보는 게 뭐냐? TV밖에 안 보여요. 핸드폰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럼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겠어요? 군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아이돌 나와요. 엠넷 뭐 이거 거의 그냥 상시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막 엠넷 이런 거예요. 엠넷. 그리고 이제 가장 고참인 병장이 뭘 좋아하냐에 따라서 후임들도 뭘 좋아하게 됩니다. 만약에 막 병장이 바둑을 좋아한다. 그래서 바둑 TV를 틀어놓는다. 그럼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병장이 잠들 때까지 바둑을 알든 모르든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병장이 뭐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막 축구 막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토요일 같은 날 이렇게 막 엠넷 뭐 이렇게 막 M 카운트다운 우리 때는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막 그러면 토요일 날 쉬면서 사람들 그 병사들이랑 같이 막 족구를 막 해. 막 축구를 하다가 이등병이 강규혁 병장님 소녀시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운동장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소녀시대를 보러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소녀시대를 보고 만약에 여자 가수가 나온다 그러면 계속 보고 있고요. 갑자기 이제 또 남자 가수들이 나온다 그럼 다시 다 축구하러 나와요. 다 축구하러 나오고 막 그랬어. 그래서 전역하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군인들이 자꾸 그 남자애들이 다 머리 빡빡이 밀고 이렇게 있으니까 잘생긴 애 특별히 잘생긴 애가 아닌 이상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자식들이 군인들이. 근데 보는 거는 뭘 봅니까? 자꾸 막 아이돌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상병쯤 되잖아요. 몸이 좀 편해지고 이러면 눈이 점점 높아진대. 멍청이들이 그래서 이 자식들이 전역하면 막 이쁜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는 막 그 허황된 꿈에 막 휩싸여요. 그리고 막 밑에 고참이 막 후임한테 야 나 나가서 막 여자친구 사귈 수 있겠지 하면
관계분장에서 못생겨서 못 사귀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바로 데리고 가지고 때려버리는데. 그러니까 아 진짜 뭐 잘생기셨습니다. 뭐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계속 막 후임들이 막 아부를 한단 말이야. 막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막 너무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 막. 그럼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병 때, 그러니까 1년 지났을 때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었던 군인들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있었던, 그러니까 군대 입대할 때 여자친구가 있었던. 그럼 한 상병 때까지는 잘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러니까 반반이야. 여자친구가 기다리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군대에 있는 자식이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도 반입니다. 반. 근데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죠. 이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요. 나가면 자기 더 이쁜 여자친구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허황된 그 미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선생님은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복학하면 이제 군대도 갔다 왔겠다. 나에겐 장애물이란 없다. 했는데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뭐 여자친구가 있는 애가 있어야 그 여자친구의 친구라도 막 소개시켜주고 막 할 거 아닙니까? 다 없어. 애들이 다 없어. 그냥 다 뭐 대학교를 왔는데 또 다 남자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는 과마다 있는 동아리가 있고요. 전체 동아리라고 해서 과 상관없이 학교 학생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걸 중앙 동아리라고 얘기하고요. 과에만 있는 동아리, 과에만 있는 동아리니까 우리 과 친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동아리가 과 동아리예요. 근데 과 동아리에 남만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중앙 동아리로 가자. 중앙 동아리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모집 기간이 있어요. 야, 우리 막 동아리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막 대학교 이렇게 큰 도에 막 부스를 촬영하고 막 동아리로 막 홍보하는 기간이 있는 거야. 마침 전역하고. 그래서 진짜 큰 용기를 내고 야 해보자 해가지고 해다가 도저히 그래도 막 너무 막 그래도 동아리인데 우리도 막 흥미가 좀 있어야 잘 나가서 좋은 인상도 남기고 할 거 아니냐라고 해.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친구 둘이랑 야구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야구 동아리. 당연히 야구 동아리니까 뭐도 있겠어. 매니저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너무 막 여자가 많은 데는 우리는 안 된다. 우리 같은 애들은 안 된다. 그래서 야구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신입생에다가 이제 이름을 막 다 적었을 거 아닙니까? 과랑 막 적었는데 선생님 이름이 이렇게 생겼죠. 선생님 이름 강기욱인데 약간 좀 여자 이름 틱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 이름이 거짓말 진짜 아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친구 이름이 친구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친구 한 명 이름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명이 들어간 거야 동아리에. 근데 그 동아리 이제 명단을 보니까 가입한 친구 이름이 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 쓰면서 야 여자 이름 좀 있다. 괜찮다. 생각했는데 야구 동아리가 이름이 화경이었는데요. 화경 이 화자가 그 화학할 때 화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화학과에서 만든 동아리인 겁니다. 뿌리가. 화학과는요 어디로 분류되냐면요 공대로 분류가 돼요. 지금은 그래도 그 공대는 남자와 여자 성비가 거의 비슷해요. 요새는. 근데 선생님 때 한 15년 전 이때만 해도요 거의 9대1, 9.8대1 이 정도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그래서 이 야구단에는요 야구는 잘해 얘네가. 매니저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남자만 있는 야구 동아리를 우리가 잘못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선배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명단을 딱 봤는데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야 대박 났다. 매니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매니저 들어온 줄 알고 졸업한 선배들이랑 4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 2학년 선배들까지 다 나온 거예요. 신입생 소개하려고 할 때. 갔는데 진짜 여자가 한 명도 없어. 남자 30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친구 2명은 그냥 나갔고요. 선생님 친구 2명은 나갔고 도영이랑 완수이랑 선생님이랑 이런 애들은 그냥 야구는 그래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남아있었어요. 남아있어서 선생님이 졸업할 때까지 매니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언제 선생님이 26살 땐가? 그때 선생님 와이프를 만났고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 와이프랑 6년, 7년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거든요. 6년, 7년. 근데 심지어 학교가 달라가지고요. 선생님 와이프랑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동창이라 여러분만 설날 때 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에서만 다 흩어지고 명절 때 되면 지방이나 서울에서 다니던 대학교 학생들이 집에 이제 다시 모이면 그때 이제 모여서 같이 막 술도 먹고 막 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때 만난 겁니다. 명절 때 술 먹자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만났다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좀 못생겼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주 연락하다가 대학교가 달라서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그냥 떨어져 있다가 주말 되면 한 번씩 만나고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얘도 나이도 먹고 해서 더 이상 얘 다시 연애를 해서 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조금 빡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긴 한 건 아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생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너무 막 큰 기대나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남녀공학이니까 뭔가 그래도 좀 선생님보다는 낫겠네요. 그리고 학교도 대부분 이제 남학생이 많은 데나 여학생만 많은 데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꼭 좋은 대학교 가서 얘들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이런 거 하세요. 계단에서 가위가위보도 하고 선생님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직 선생님 와이프랑도 이런 건 안 해봐서 선생님 이제 선생님 딸내미랑은 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딸내미가 근데 요새 가위가위보 배웠는데 계속 보만 내요. 보만 내서 아직 못하고. 자 보자. 아름이와 수빈이가 가위가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개,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가. 아름이는 처음 위치보다, 수빈이는 처음 위치보다 이렇게 있을 때 아름이가 이긴 횟수. 그러면 이때는 따로 적어줘야 돼요. 자,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하면요, 얘들아, 이기기만 하면 안 돼. 지면 어떻게 되냐? 지면 1계단을 내려가요. 그러면 아름이가 이긴 횟수가 x번이면요, 아름이가 진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기거나 지는 거니까. y라고 할까요? 총 몇 번 했어요? 그런 거 안 나왔습니까? 진 횟수를 y라고 합시다. 그럼 반대로 수빈이가 이기는 횟수는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 옳지, y. 왜? 아름이가 진 게 수빈이가 이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수빈이가 진 횟수는 몇일까요? X. 그렇지, X.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아름이의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아름이는 X번 이겼으니까 몇 계단 올라가요? 3계단, 3X. 아름이가 진 게 Y번이니까 한 계단씩 내려간다니까 Y번 졌으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했을 때 처음 계단보다 몇? 0에서 시작해서 25개까지 올라갔으니까 25가 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요? 수빈이는요? 이겼어. 3Y. 졌어. X번 졌으니까 빼기 1 곱하면 이렇게 된 게 몇이야? 5. 5.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 가지고 연립하시면 됩니다. X랑 Y가 바뀌어 있으니까 다시 이쁘게 정리하셔서 X과 Y 값 찾아내시면 돼요. 74도 그럼 해볼까요? 74 똑같은데 시간번 똑같이 써봅시다. 74번.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비기면 뭐 그 제자리에 있는다 이런 것까지 좀 추가가 됩니다. 비기면 제자리에 있는다. 비기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만들면 비기는 횟수도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나왔어요? 네. 자, 해볼까? 소연이와 주혁이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5계단, 진 사람은 3계단을 내려가. 자, 가위바위보를 총 10번 했대요. 주혁이가 처음에 위치보다 26계단 올라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주혁이 입장에서만 보면 되겠다. 주혁이가 이긴 횟수를 X번이라고 하면 진 횟수를 몇 번? Y번. 그러면 이기거나 지는 거니까 총 몇 번 했대요? 6번. 그럼 X랑 Y를 합쳐서 10번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위치할 거니까요. X번 이기면 몇 계단? 그럼 5X. Y번 졌는데요. 뒤로 내려가니까 빼기겠죠? 빼기 3Y. 이게 총 26개. 26. 그럼 이제 이 친구 둘이 가지고 연립하시면 되겠죠. X, Y. 해볼까요? 이제 횟수를 구하라네요. 도진이와 나연이가 가위가위보를 해요. 똑같아 내용은.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를 구해라.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긴 횟수랑 진 횟수를 합친 게 가위바위보를 한 횟수랑 똑같겠네요. 그럼 식을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처음보다 여기니까 내려가 있었다. 음수로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제 설정해야 돼요. 도진이가 이긴 거가 x번, 도진이가 진 게 y번이면 거꾸로 나영이가 이긴 게 y번, 나영이가 진 게 x번이다. 그러면 도진이 이기면 4계단, 진 사람은 3계단을 내려가니까 4x 빼기 3y 이게 플러스 38인 거고요. 여기서는요 4y 빼기 3x 58. 얘가 마이너스 18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겠죠. 내려가 있다 했어요. 처음이죠. 내려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둘이 연립하시면 x값 y값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혹시 쓸 수 있겠죠? 자, 76번으로 갑니다.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빡세요.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작년에 9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은 4%, 여학생은 5% 감소해가지고 전체적으로 9명이 감소했어. 작년의 남학생 수 이렇게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는 문제들은요. 먼저 작년으로 갑니다.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올해 남학생과 여학생 수 합쳐서 전체 입학생 수 같은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작년 얘기하면서 올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자, 먼저 자,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 작년에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먼저 생각합시다. 작년에 남학생 수와 작년에 여학생 수를. 그럼 작년에 900명이었으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친 게 900명이야 라는 식은 하나 쓸 수 있어요. X 더하기 Y가 900이다. 또 작년보다 남학생 수가 4% 증가했다. 그러면 이거 100분의 4를 쓸 건지 100분의 104를 쓸 건지 결정해야 돼. 뭘로 쓸까요, 우리는? 104? 104, 이때는 104로 하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숫자가 커지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4로 할게요. 자,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 수의 100분의 4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작년 남학생 수의 4%들이야. 그리고 여학생 수는요? 5% 감소했으니까요. 마이너스 y 곱하기 100분의 몇? 5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감소했어. 5%만큼 감소했으니까 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식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남학생의 4% 증가, 남학생의 4%만큼 증가한 인원 10명이 늘었다 그러면 10명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100분의 104를 해버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100분의 4랑 100분의 104가 뭔 차이예요? 만약에 남학생 수가 100명이야. 거기에 4%니까 몇 명이야? 4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면 4%만큼 증가한 4명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4% 증가했으니까 100 플러스 4에서 104 하면 4명이 증가돼서 나온 전체 남학생 수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104명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 됐대요? 전체적으로 9명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더해주고 빼주고 해봤더니 몇이 된 거야? 9가 줄은 거지. 그럼 이걸 빼기 9 이렇게 써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식은요.
얘랑 여기서 100분의 104 y에 5% 감소했으니까 95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4% 증가한 전체 남학생의 수. 이게 5% 감소한 전체 여학생의 수입니다. 그럼 더하면 몇이 돼야 돼 얘는? 전체에서 9명 전체 감소한 거랑 똑같으니까 891이 돼야 돼. 이렇게. 이 식이나 똑같은 식입니다. 계산하면. 뭐가 더 편할게? 위에 게 좀 더 편하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쓰지 않아요. 이 친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분량 100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4 곱할게요. 아니다. 남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5 곱하자. 더하면요. 9x가 몇 명 나옵니까? 400명 나오죠. x는 뭐야 얘들아? 작년의 남학생 수야.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올해의 남학생 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4%가 증가한 수를 계산해서 계산해줘야 돼. 더해주던지 빼주던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올해 학생 수는 작년의 학생 수는 400명이다. 올해 학생 수는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4% 증가했으니까. 옳지 416명. 올해 학생 수 쓰라 하면 416명. 작년 학생 수 써라 그러면 400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